네, 안녕하십니까.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.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릴 질문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. 하나는 그동안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것들을 확인을 하고, 그리고 부족한 점을 다시 확인해서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. 우리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 감축을 목표로 첫 시행한 계절관리제, 그러니까 계절관리제라고 잘 알고 계시죠, 장관님? 예. 네. 그 1차 계절관리제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있었고, 2차 계절관리제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있었습니다. 이때 양쪽 다 석탄 발전량이 12.3TWh에서 17.1TWh까지 줄어들었어요. 그 결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었는지 알고 계신가요? 제가 정확한 양은 기억 못합니다만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네, 상당한 양이 줄어들었습니다. 온실가스가 2차 계절관리제로 보면 온실가스가 1,600만 톤 정도 줄어들었어요. 우리가 7억 톤 가까이 되는 거로 비교해서 보면 연간 2.2%에 해당하는 양이고요. 미세먼지는 3,358톤이나 줄어들었습니다. 저는 이 제도의 성공에 힘입어서 지금 우리가 최근에 물론 중국발 미세먼지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2018년에 7억 2,700만 톤 최고를 찍고 작년에 6억 5천만 톤 정도까지 줄어들었잖아요, 온실가스가. 그리고 미세먼지도 많이 줄어들었고요.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앞으로 좀 더 이제 확대되어 나가야 된다 생각하는데요. 특히나 전기 수요가 적은 가을에도 확대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동계 피크가 최대 전력 수요 90기가와트였을 때도 석탄 발전소를 줄였는데, 그러니까 봄에 77.2기가와트, 또 올 가을 9월 말까지 보면 77.8기가와트예요. 그러면 봄에 시행하던 계절관리제를 가을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저희 방에서 이걸 계산을 해봤거든요. 그래서 가을에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면 전력망의 안정화 기능을 하는 필수 운전기를 빼면 추가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가 1,800만 톤입니다. 그럼 우리가 여름 냉방 수요 때문에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걸 빼면 봄과 겨울, 가을 계절관리제를 시행을 하면 총 3,400만 톤이 줄어들어요. 이건 2018년 우리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거의 한 5%에 해당하는 양이거든요. 네, 우리가 35% 정도를 줄일 거냐 40%를 줄일 거냐, 그게 결국 5%의 차이잖아요. 그런데 이런 단순 계절관리제만을 통해서라도 이 정도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.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저는 그래서 이제 장관님께 이 건을 물론 이제 그 계획예방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최대한 가을까지 이걸 확대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가요? 예, 기본적으로는 제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은 미세먼지법에 따라서 근거를 가지고 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그걸 확대하는 부분은 어떤 자발적인 동참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텐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, 자발적인 동참도 필요하고 아마 장관님께서는 우려하시는 건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걱정이 되실 거예요. 최근에 사실 감축을 하게 되면은 LNG 발전으로 대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, 그러니까 당장은 LNG 발전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거죠. 사실은 재생에너지로 대체를 하면 훨씬 더 좋은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LNG 발전으로, 가스 발전으로 대체를 해야 되고, 그럴 때의 가격, 정산 단가 차이를 작년 기준으로 해보니까 킬로와트아워당 18.9원이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약 3,666억 원이더라고요. 그럼 이 건을 그럼 전기요금이 얼마나 인상되는지를 보니까 킬로와트아워당 0.5원이에요. 0.5원 정도에 불과합니다. 3,666억 원을 이제 전기요금 상승률로 생각해 보면 0.5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4인 가구로 비교를 해보면 한 달에 175원 늘어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극히 미미한 수준인 거죠. 근데 거기에 반해서 미세먼지 감축 비용으로 감축으로 인한 편익,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편익, 이것도 최소한으로 잡은 거거든요. 최소한의 편익이 1조 한 5천억 원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초기에 마치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접근을 했는데, 이렇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에서의 비용이 필요한 부분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고
그 인상 요인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서 그에 따른 편익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얘기하는 게 산업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예, 원칙적인 측면에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. 자, 원칙적으로 동의하신다고 하면 이 건에 대해서 가을 추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저희 방에서 계산한 거지만 산업부도 계산하셔가지고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.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인상이라기보다는 뭐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편익 효과라든지 또 네네, 여러 그러니까요. 가지 측면을 그러니까 비용과 예, 그러니까 비시 분석을 다 하셔야죠.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네. 그거에 따라서 편익이 우리나라 전체의 편익이라든가 이런 것 네. 건강과 환경 비용 환경의 편익까지 다 계산을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지 않겠습니까?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네네. 하겠습니다. 현재까지 이런 걸 계산해 본 적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. 네, 예, 그걸 좀 부탁을 미세먼지 드리고요. 측면에서 두 번째 부족함을 거는 나름대로 지난 이제 우리 정부 시작하기 전에 지난 10년 동안에 그 재생에너지가 늘어난 걸 보면 10기가와트인데 지난 4년 만에 15기가와트를 늘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린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풍력발전은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. 슬라이드를 보시면 나오는데요. 사실 태양광은 낮 시간대에 주로 가동이 되고, 그러니까 생산을 하고, 그리고 풍력발전은 24시간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. 제주도의 경우를 봤을 때에도 명백하게 드러나는데요. 앞서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배터리 비용이 1248조나 들어간다고 한 이유는 사실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잡혔어요. 그러니까 태양광을 2050년까지 420기가와트, 430기가와트를 하고 풍력은 60기가와트밖에 안 하는 걸로 잡았거든요. 그러니까 당연히 배터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? 그 배터리 비용도 사실 지금 절감된 비용도 아니고 옛날에 비싼 비용을 단순 계산하듯이 하니까요. 그래서 저는 풍력 발전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질의 때 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1차 질의 마지막으로 김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